안녕하세요. 김성동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화기 질환 중에 잘 낫지 않는,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담정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정병은 소화기 증상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내과를 가거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제 금방금방 치료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담정병이라면은 그런 치료들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고 자주 재발되게 되고 증상이 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장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내시경이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이 외벽이 여러 가지 담적 독소에 의해서 굳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 위장 외벽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음식이 들어갔을 때 소화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벽이 굳다 보니까 소화 운동이 안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담적병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와서 이 담적병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물을 빨리 먹게 되고 또 과식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고 야식도 하게 되고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물, 또 인스턴트 음식, 스트레스, 위장이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나거나 심장이 약하게 된 경우는 이런 이제 독소들이 쉽게 배설되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약한 부분에 그 담적 독소가 껴서 굳어지는 걸로 저희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담적병이 오면 심하지 않는 경우는 체한 증상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 담적병이 심해지면은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하는데 먹기만 하면 명치가 답답하고 위가 안 움직이는 느낌, 위가 멈춘 느낌, 그러면서 명치가 답답하거나 아프게 되고 소화가 안 되게 되고 가스가 차거나 트림, 메스꺼움, 속쓰림, 대변에 문제, 역류성 식도염이 오는 경우에는 목 이물감이 있다든가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가 이제 담적병이 와서 오는 증상으로 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불안초조하다, 뒷목, 등, 어깨 결림이 있는 경우 잠이 금방 안 오게 되고 자주 깨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로감 등등 전신 질환도 동반되는 그런 병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담적병은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위장의 어떤 외벽이 굳어져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굳어져서 오는 거를 우리가 진단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음파나 CT, MRI 뭐 이런 걸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진맥하고 진단하는 거를 체계를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증상을 자세하게 적게 하고요. 뒤를 보면은 자기 어떤 생활 습관이나 집안 내력 있는 병, 본인의 어떤 과거력 이런 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EAV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독일에서 수입한 장비고요. 양방에서 나타나지 않는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진 부분을 체크하는 장비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위장이 밸런스가 깨졌다, 간이 뭐 깨졌다, 대장이 깨졌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 또 보시는 것처럼 홍채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요. 흰자의 검은자의 사이를 우리가 홍채라 그래요. 여기 홍채의 위장 부위, 대장 부위, 심장 부위 아니면 전체적으로 독소가 얼마나 꼈는지 또는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안 되는지 또 유전적 체질적으로 위장이나 장이 얼만큼 약해졌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문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경우에는 식전에 속이 쓰린지 아니면 식후에 바로 쓰린지 아니면 새벽에 속이 쓰린지
이런 거를 이제 묻게 되고, 변비나 설사인 경우에 뭐 하루에 몇 번 보는지, 딱딱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변비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번 보는지를 자세하게 문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설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설진은 선홍색으로 깨끗하게, 또 모양도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담적병이 있으신 분들은 백태가 하얗게 끼고, 또 혀가 이렇게 좁아지기도 하고, 또 갈라지기도 하고, 황태가 끼기도 하고, 이 자국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한방의 고유의 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문지나 홍채나 이부위나 혀의 문제, 또 맥,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담적을 판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배를 만져봐서 담적이 어떤 부위가 더 단단한지, 어떤 부위는 말랑말랑한지, 또 이 담적이 한 군데만 딱딱하게 있는지, 아니면은 담적이 돌아다니면서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판정을 해서 그 담적병의 수치로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담적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의 내시경으로 보이지 않는 외벽이 굳은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내시경에 보이는 데만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됐던 거지요. 그러면 이 굳은 것을 녹이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담적 독소가 끼고 껴서 굳어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독 치료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간정화요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약은 당연히 내시경에 보이는데도 효과가 있으면서 이 외벽이 굳어 있기 때문에 이 외벽을 불리고 녹이는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특수 미생물 처리하고 발효한 한약으로 쓰게 되는데, 우리만의 특수한 담정약입니다. 이걸로 이제 녹이고 불리고 하게 되고, 또 약만 쓰니까 이 치료가 엄청 더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수입한 인디바라는 기계가 속에 있는 딱딱한 담적들을 잘 녹이는 효과가 있는 걸로 연구가 돼서 인디바라는 장비를 우리가 아로마 치료라고 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적 치료라는 걸 쓰고 있고, 또 핀다, 또 약침요법, 침요법, 뜸요법 등등을 통해서 이 약을 통해서 녹이고 불린 것을 물리치료로 수세미 역할처럼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됐던 이 담적병들이 낫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체한 거는 그 체한 정도에 따라서 일주일, 2주, 한 달 안에 치료가 되는데요. 이 담적병은 외벽이 굳어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 붓는 것이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평균 치료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물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달쯤 후에 낫는 경우가 있고, 오래 가는 경우는 6개월 내지는 1년 가까이 치료를 해야 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담적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치료되는 병도 아니고요. 이 독소가 쌓여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많이 피곤하다, 어떤 사람들은 또 등이 엄청 아프다 등등 전신 질환을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냥 소화기 질환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신질환까지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물론 가까운 한의원이나 내과에서 우선 치료를 좀 해보시고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는 것 권장해 드리고요. 저희 한의원은 만 34년의 치료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환자들, 또 여기 오시는 손님들을 내 가족처럼 이렇게 치료를 하시게 될 거고요. 저는 치료가 치료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그 회복 후에 또 행복한 생활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